이번 주 뉴스, 당신 노후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강력 후킹 포함 시니어 체감형 서사. 아침에 TV를 켜면 늘 비슷한 뉴스가 나옵니다. 금리, 환율, 전쟁, 외교, 정치. 시니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저걸 알아서 뭐해?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겠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주 뉴스는 조용히 시니어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어르신은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생활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연금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마트에서 나오는 돈이 늘었고 병원에 한 번 다녀오면 지갑이 바로 가벼워집니다. 김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두는 느낌이야. 이 말이 바로 지금 시니어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동결, 물가 안정 신호, 외교 정상회담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뉴스 어디에도 시니어의 하루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국가 기준으로 말하고 시니어는 생활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경제가 버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니어는 통장이 버티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국가는 외교 리스크를 관리 중이라고 말하지만 시니어는 기름가, 약가, 장바구니 값이 오른다고 체감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 시니어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조용히 되돌릴 수 없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지? 그 질문에 아무도 정확히 답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가 왜 시니어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외교 전쟁 뉴스가 어떻게 생활비로 돌아오는지,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왜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되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시니어의 하루 기준으로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덜 흔들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뉴스를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뉴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시니어들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제 외교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리 물가 뉴스가 시니어를 가장 먼저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 뉴스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말이 나올 때 많은 시니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더 오르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금리가 멈췄다는 말은 시니어의 생활비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9세 이 어르신은 작년과 똑같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산책, 시장 장보기, 일주일에 한 번 병원 방문. 그런데도 통장을 보면 매달 20만 원 안팎이 예전보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 어르신이 특별히 낭비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가치가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5만 원으로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돈으로 두세 개를 덜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물가가 시니어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자주 사는 것들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계란, 두부, 우유, 식용유, 약국에서 사는 파스,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이런 품목들은 한 번 오르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 물가는 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의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대부분의 연금은 이미 과거의 기준으로 계산된 돈입니다. 젊을 때는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시니어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모든 세대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연속적인 삭감과 같습니다. 이번 주 금리 뉴스에서 시니어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는 예금 이자에 대한 착각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 예금 넣어놨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는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예금 이자가 늘어난 만큼 물가도 같이 오른다면 그 이자는 생활비 상승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병원비는 더 분명합니다. 진료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비급여 검사, 보험 안 되는 치료, 약값은 계속 늘어납니다. 시니어가 병원을 미루기 시작하는 순간 건강과 지출은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이 더해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고정비는 생활을 줄인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이 고정돼 있는 시니어에게 고정비 상승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힘들다잖아.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 힘들어도 시니어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다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 물가 뉴스는 전망이 아니라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비 구조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번 주만큼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금리 물가 문제가 왜 결국 집 문제, 즉 집 한 채 가진 시니어의 착각으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 한 채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이 노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붙잡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있잖아.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지금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자기 암시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75세 박 어르신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면 집값 많이 올랐겠네. 노후 걱정은 없겠다. 하지만 박 어르신의 현실은 다릅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는 인터넷 검색으로만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연금이 전부이고 그 연금으로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집값은 숫자일 뿐 생활비가 아닙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돈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관리비는 해마다 오르고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수리비는 늘어납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배관 문제. 이 모든 비용은 시니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 한 번에 찾아옵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집니다. 뉴스에서는 부자들 이야기처럼 다루지만 시니어에게는 매년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 한 채가 시니어의 선택지를 줄여버린다는 점입니다. 집이 있으니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생활비는 조금씩 줄어들고 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결정하지 않는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집 문제에는 자녀 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부모에게 집은 지금 사는 곳이지만 자녀에게 집은 미래의 자산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집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자식들한테 미안해질까봐. 하지만 그 사이 부모의 노후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여행도 미루고 병원도 참아가며 생활의 크기를 줄입니다. 이때 많은 시니어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집을 가진 부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불안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는 대부분 오를까 내릴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중요한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집이 매달 내 생활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버티기만 하는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이 집에서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선택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전세월세 전환 같은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뉴스에서 시니어가 꼭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노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 다음 챕터에서는 이 집 문제와 직결되는 외교 전쟁 환율 뉴스가 왜 시니어 생활비를 먼저 흔드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 외교 환율 뉴스가 왜 시니어 장바구니부터 흔드는가? 뉴스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쟁과 외교 뉴스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시니어의 장바구니를 흔듭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정 어르신은 최근 장을 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사던 식용유 가격이 몇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면, 밀가루, 냉동식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뉴스에서 중동 지역 긴장, 해상 봉쇄, 국제 유가 상승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왜 장바구니 가격으로 이어지는지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쟁이나 외교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배, 비행기가 움직이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 비용은 모든 물건의 가격에 조용히 얹혀서 돌아옵니다. 마트에서 파는 물건 중 기름을 쓰지 않고 운송되지 않은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니어의 장바구니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한 번에 확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원, 2,000원씩 눈치채기 어렵게 오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생활을 잠식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불평이라도 합니다. 추가 근무를 하거나 다른 소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전쟁 뉴스는 모든 세대에 불편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환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환율을 수출 기업, 투자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환율은 약값과 의료비로 돌아옵니다. 시니어들이 자주 먹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중에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약이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약값이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몇 달 뒤 조용히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약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다 올랐어요. 아무도 이건 외교와 환율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국가 재정입니다. 전쟁과 외교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가는 더 많은 돈을 방위비와 외교 비용에 씁니다. 이 돈은 어디선가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 결과는 미래의 세금 부담이거나 복지의 속도 조절로 나타납니다. 즉, 연금 인상은 느려지고 지원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변화 역시
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서는 아주 크게 체감됩니다. 외교 뉴스가 무서운 이유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아주 느립니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전쟁이 끝나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외교 전쟁 뉴스를 볼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뉴스가 3개월 뒤, 6개월 뒤, 내 생활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지금은 TV 화면 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식탁 위 약봉지 속 관리비 고지서에서 그 답을 만나게 됩니다. 외교 뉴스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생활 예고편입니다. 미리 보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고 모르면 아무 설명 없이 맞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정부 정책과 복지 뉴스가 왜 시니어에게 더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왜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복지 뉴스, 왜 시니어는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 많은 시니어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건 때가 되면 알아서 주겠지. 내가 대상이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어? 하지만 지금의 복지 제도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복지는 대상자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도착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윤 어르신은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 괜히 갔다가 창피당할까봐. 하지만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소득 기준에는 해당됐고 조금 늦었지만 신청 후 매달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복지의 현실입니다. 정부 정책과 복지 뉴스가 시니어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재정 효율화, 선별 지원, 지속 가능성. 이 말들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주던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취약계층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안 되던 사람이 올해는 될 수도 있고 작년에는 되던 사람이 올해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시니어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뉴스 한 줄로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는 사람이 챙겨 먹는 세상이다. 복지 혜택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평생 세금과 보험료로 기여해온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아직도 괜히 받는 것처럼 느끼며 한 발 물러섭니다. 그 사이 제도는 바뀌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일수록 정보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TV 뉴스는 전체 이야기만 하고 세부 조건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어렵고 전화 문의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뉴스에서 시니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 준다가 아닙니다. 나는 대상에 포함되는가? 신청해야 하는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이 3가지 질문만 던져도 복지 뉴스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복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고 선착순이거나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사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지 뭐라는 말은 곧 영원히 못 받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 정책 뉴스를 보며 시니어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대는 끝났다. 확인하고 묻고 신청하는 사람만 제도를 만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경제 외교 정책 변화 속에서 시니어가 이번 주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니어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 행동 가이드. 불안을 줄이고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시니어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뉴스는 이해했는데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고 삶을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노후의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연금 액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관리비, 병원비, 약가, 통신비, 보험료. 이 5가지만 적어도 한 달치만 종이에 써보면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었나? 이 깨달음은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집과 관련된 고정 부담입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이 지금 내 노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관리비는 감당 가능한가? 향후 수리비가 예상되는가?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는가? 이 집에서 앞으로 10년을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집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하는 상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 주만큼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경감, 지자체 지원금, 돌봄 서비스, 교통통신 할인. 이 중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한 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복지는 부탁해서 받는 게 아니라 확인해서 받는 권리입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 상담 한 번으로 매달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점검이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스는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전해주지 않을 겁니다. 경제와 외교는 늘 불확실하고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의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방향 신호입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가 위험해지는지, 어디를 점검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니어는 적어도 한 가지는 다릅니다. 막연히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뉴스를 안 본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적어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복잡한 경제 외교 이야기를 시니어의 삶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불안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